안녕하세요. 신한성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저번 주는 추석 때문에 한 주 쉬었고요.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도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도로는 원칙상 건축법상은 4m 이상 도로다. 예외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2m, 3m도 있다. 자,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가 4m라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가보니까 도로가 한 4m 폭넓, 4m 넘게 깔려 있어.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인가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4m라도 누가 깔았냐? 법률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이나 사도법에서 깔았냐? 아니면은 지자체 단체 장애 허가를 맡아서 위치를 지정해서 깔았냐? 허가를 맡아서 깔았냐? 안 깔았냐? 4m 이상 도로라도 개인이 깔았으면 소용이 없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설명한 그 막다른 도로 저번 시간에 말씀을 했고요. 자, 오늘은 개발 회계 허가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1500평 미만은 4m, 9000평 미만은 6m, 9000평 이상은 8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000제곱미터 이하 약 600평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시설이나 1000제곱미터 이하 약 300평 이하의 일종 건설이나 단독주택은 4m, 6m, 8m가 아니어도 된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개발 행위 운영 지침입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이게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건축법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그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도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맡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면에, 제가 안성시 속해 있는 건강면이나 보계면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면에 땅이 있어요. 근데 도로가 이게 공도인지 사도인지 봤더니 면에 건강면사무소나 안성시 건축과에 전화를 해봤더니 공도네요. 면사업으로 깔았답니다. 그러면은 면에서 깔아줬으니까 그 사람의 동의를 안 받아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죠. 면에서 도로를 깔 때요,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요. 원칙적으로. 그냥 뭐 공공기관이나 그러고 남의 땅 도로가 나는데 그 옆에 도로가 나는 편입되는 토지를 마음 놓고 그냥 도로로 그냥 깔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고, 예외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현황도로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통로로 이용됐다면은 그 땅 주인한테 동의를 안 받고 바로 도로를 포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폐지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폐지할 때 내 땅에 도로가 났어. 공로로 도로를 깔았어. 면에서 내 땅에 들어갔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괘씸해. 이 도로를 폐지해야 되겠어. 그러면 안성시청에 신청하면 안성시청에서는 기존에 이 도로를 이용했던 사람들한테 동의를 맡아오라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동의해 주겠어요? 자기 땅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그동안 사용했는데 도로를 폐지한다고요? 찬성 안 하죠. 그러니까 도로 폐지가 어렵습니다. 자, 건축 조례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도로는 일반적으로 도로법이나 사도법이나 간섭법상 법상 도로 개설은 뭐 합법적인 도로니까 문제가 없고, 실무상에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인접지 땅을 사거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인접지에 하천이 끼었다면 하천을 점용해서 사는 경우, 이것이 실무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민법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건 건축법상 도로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 있으면은, 이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이 전부 다 옆으로 뺑 돌아가면서 타인의 땅으로 막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아무데로도 어디론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전부를 막지를 못한다. 어디엔가 통로를, 보행에 필요한 통로를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건축법상 4m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묘지 같은 경우는요, 뭐 법상 60cm, 그러니까 0.6m만 열어줘도 돼.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갈 정도, 걸어 다니면서 들어갈 정도만 열어줘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법의 저촉을. 그래서 민법상 말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건축법상 도로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건축법상 도로가 불가한 것은 임산물을 채취하기엔 임도, 여기는
이건 건축부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가 없고요. 여기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 기반시설 농로, 요것도 농로는 건축부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농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요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서 맹지를 탈출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이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은 토지 소유권이 갑자기 이전된 경우, 아버지로 갖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 앞으로 상속됐으면 아들 앞으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민법상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일신전속적인 권리예요. 양도 승계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게 새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항상 동의 면적이 필요하고요. 설계 도면 확인을 첨부해서 간인해서 인감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땅 주인이 여러 명이 전체 동의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뭐 10년간 임대를 해주겠다 그러면 원상복구할 때 비용도 같이 이 특약사항에다가 적어주면 좋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셔야만 분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여기에 빨간 주인이 여기 살고 있고요. 이 노란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도로를 봤더니 이게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면사무소에서 깔아줬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도로를 깔아줬어요. 이 사람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땅이 내 땅 반동갈이 났네. 내 땅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다니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이 도로를 폐지하고자 안성시청에 도로 폐지 신청을 하면은 안성시청에도 그래 폐지해 그게 아니고요. 도로관리대장이 적고 폐지해 그게 아니고요. 폐지를 하되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여기 뭐 홍길동, 김갑순, 뭐 정얼병, 여기 도로를 사용한 사람한테 동의 맡아와. 그러면 내가 폐지해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폐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공로로 사용되고 있다면은, 왜냐 그러면은 이 도로를 깔 때 이 분홍색 주인도 여기에 도로를 깔 때 면사업으로 공로를 깔 때 동의를 해줬을 겁니다. 해줬거나 해주지 못할 이유, 연락이 안 됐거나 해외 거주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면에서 원래 시에서 건축심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인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 땅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게 전부 다 이게 농로입니다. 농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받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이 구별하셔야 돼요. 이 도로는 농로인데 농어촌 정비법상 지자체에서 깔아준 거란 말이에요. 안성시에서 깔아준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은 건축허가를 이 도로를 사용해서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자, 만약에 이게 안성시에서 깔아준 게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큰 농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슨 호수를 만들었다 칩시다. 농어촌 공사에서 호수를 만들어 갖고 농업 용수를 쓴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 도로를 깔아줬다면은, 이 도로를 깔아줬다면은,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거를 건축허가를 못 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반시설용으로 도로를 깔아준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낼 수가 없다. 반드시 지자체에서 깔아준 도로 공로여야만 된다.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좀 깊고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빨간색 주인인데 파란색, 분홍색, 하늘색으로 갇혀 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국어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맹지지만은 이 국어를 이용해서 내가 도로를 내면 되겠네. 안성시에 전화해야지.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이 도로 국어 안에 이미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졌어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얘가 도로 낸다고 그러니까 너 그 앞에 불법 건축물 허물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좀 애매한 게 실제상 이 불법 건축물이긴 한데 이 부분을 이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시에서는 재산세를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너 재산세 받아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헌물이냐? 내 불법은 불법이지만 너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골치 아프니까 야, 너 홍길동이하고 김갑순이하고 합의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상으로는 제가 봐서는 불법 건축물을 다 허물지를 못하고 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한 1m 정도 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처마 밑 1m 정도만 잘라만 주면은 도로 폭 2m만 확보해 주면 되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땅이 있는데 제가 실패했다 그랬죠. 못 팔았다 그랬죠. 이 땅이 왜 그러냐? 이 국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점용해서 허가를 맡으면 되겠네요. 국어는 종으로 점용이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렇게 다 덮을 수가 없어요. 다 덮으면은 장마철에 이럴 때 태풍 때 물이 넘쳐나서 찌꺼기가 넘쳐나서 안 돼요.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점용이 안 되고 네 이쪽으로 하려면 이쪽으로 들어와. 이렇게 허가 내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봤더니 이 국어는 이미 여기 하얀 것은 요 집이 점용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국어는 공동 점용입니다. 한 사람이 독점으로 못해요. 그 점유 원칙에 따라서 누구든지 국어를 점용해서 점용만큼 점용료를 내고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이미 점용이 돼 있어서 요거를 다시 이 점용을 받으면 되는데 얘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이게 막다른 골목에서 그 도로 폭이 여기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라서 6m가 안 되니까 이게 4m 한 2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못 내가지고 이걸 못 팔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두 강의에 거쳐서 말씀드렸는데 도로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디테일해요. 그래서 가장 도로 부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 건축가나 업이면 업사무소, 면면 면사무소에 물어봐라. 이게 면에서 깔았는지 지자체에서 깔아줬는지. 두 번째, 그것도 어려우면은 내가 땅을 사고자 하는 주위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면은 이미 그 건축물을 건축물을 허가 내면서 도로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해서 허가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꼭 물어보셔야 돼요. 면이나 건축가에다가 아니면 토목 전문으로 하는 토목 설계사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국어 점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